병원 그만두면 진짜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퇴사 버튼 누르기 전에 이건 꼭 점검해야 한다 하는 4가지 준비와 3가지 질문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병원 퇴사를 고민하는 간호사의 4가지 감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이 퇴사할 타이밍일까? 내가 병원 밖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직한 곳에선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이런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다음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슈퍼맨처럼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빠른 결정을 한다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할 것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종합해보자면 퇴사 후 가장 큰 걱정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단 하나의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심리, 자산, 관계, 기술,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수의 옵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투자이론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전략인데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지적 통제감이 생기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이론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복수의 옵션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탈레브는 특히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 없다. 대신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워라밸 생긴 건 정말 좋았어요. 출퇴근 시간도 여유로워지고 노동 강도도 확실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유가 생기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작고 귀여운 이 월급이 문제였어요. 현실적으로는 병원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많진 않다 보니까 그나마 워라밸이라도 챙기자며 공무원, 보건고사, 공공기관 연구간호사, 제약회사, 보험회사 같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길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린 퇴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불확실성은 막연할 때 가장 무섭지만 구체적인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치면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복수의 옵션을 갖춘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준비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 최소 6개월의 생존 자금은 확보한 뒤에 퇴사를 하라는 뜻인데요. 퇴사 후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돈이에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 가능성 없는 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퇴사 전 해야 할 준비는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포함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생존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많을수록 좋겠죠. 두 번째 필요한 준비는 지식과 기술의 확장입니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간호사 면허증 하나만으로는 전략적인 생존 구조를 설계하기 어려워요. 물론 간호사 면허는 병원이라는 안정된 구조 안에서 월급을 받는 데에는 유효한 자격이지만 그 밖의 세계에서는 면허만으로는 나를 차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병원 밖에서는 내가 간호사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에는 콘텐츠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해결력, 디지털 활용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이나 임상 경험처럼 명확하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역량 외에도 사실 우리는 수많은 무형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공감력,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기타 관찰력, 암기력, 책임감, 디자인 감각 등.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능력이라고조차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는 학점도 평범하고 공부도 그냥 그렇고 글도 잘 못 써요. 영상 편집도 조금 해봤지만 전문가 수준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언급한 말이 떠올라요. 80%짜리 능력도 조합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1%가 된다. 당신이 간호 지식이 80점, 글쓰기 실력이 70점, 컨텐츠 감각이 60점이라면 그 각각은 평범할 수 있지만 이 3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결합되었을 때 그 조합은 희소하고 유일한 경쟁력이 됩니다. 하나의 능력을 꼭 마스터하지 않아도 여러 개 중상 수준의 능력을 결합하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조각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작은 실험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작은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루 중 단 몇 시간만이라도 정해서 실험 시간으로 확보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진 전문성과 관심사를 연결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 콘텐츠 만들어 보기, 휴대폰 하나로 유튜브 시작해 보기, 환자 교육 자료나 실무 노하우를 PDF 파일로 정리해 보기, 강의나 코칭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 지식 나눠보기.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고 누군가 반응해준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은 강력한 자산으로 축적되죠. 무엇보다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투자되는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즉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열정이 식기 전에 바로 이 세 줄을 적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각각 이 소 제목이 되면 7일이면 한 챕터가 되고 20일이 쌓이게 되면 정말 책 한 권이 뚝딱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꼭 책을 만들지는 않아도 SNS에 쓸 글, 영상 등 모든 콘텐츠는 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변화는 쉽게 시작될 수 있어야 하고 빠르게 아웃풋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소득의 다변화입니다. 소득의 다변화란 단일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만이 소득원의 전부죠. 하지만 단 하나의 수입원에 전적으로 기대는 구조는 불확실한 지대에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본업, 사이드 수익, 컨텐츠 수익, 투자 수익과 같이 소득을 다변화하세요. 이렇게 작은 소득의 파이프라인들을 늘려놓으면 한 수입원이 무너져도 나머지로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줘요. 저는 다양한 부업들도 해봤었는데 간호사라는 전문성 없이 일해보니까 병원에서 일할 때만큼의 수익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간호사로서 전문성도 살려 일할 수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3교대 근무, 야간 근무, 감정노동 그런 힘든 요소들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월급을 받는 구조 자체에 있어요. 물론 병원에서 일하면 다른 직업보다 월급을 많이 받겠지만 고소득 직업 역시 부의 추월차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월급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시간을 돈과 단순히 맞바꾸는 구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소비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낭비되는 시간, 소비되는 시간, 투자되는 시간이죠. 낭비되는 시간은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도 생산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SNS를 끝없이 스크롤하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시간들. 이 시간은 즉시 제거해야 할 시간이죠. 소비되는 시간은 당장 눈앞에 수익은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지는 못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것, 알바를 해서 시급을 받는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일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사용된 시간에 해당하죠. 일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다시 반복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일회성이라는 뜻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은 시간을 파는 대신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이는 곧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을 쌓이는 구조에 투자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쌓이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노력이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 반대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출근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들이지만 그 대가는 단 한 번, 월급이라는 일시적 성과로 돌아옵니다. 다음 달 수익을 위해서는 다시 한 달 동안 일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직장을 다녔더라도 갑작스러운 해고나 건강 문제로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즉시 소득이 끊기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이처럼 안정된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고를 쥐돌이 경주,
즉 끝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구조로 비유하며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라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되는 시간은 지금 당장 수익은 없어 보여도 앞으로 나에게 큰 자산이 되어줄 시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컨텐츠나 시스템을 만들고 한 번에 집중된 노력으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가치와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죠. 이 구조를 만들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에 투자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한 번 구조를 만들어 놓은 뒤에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컨텐츠나 시스템, 자산이 나를 대신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되는 시간을 점점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시간을 단순히 돈과 맞바꾸는 소비되는 시간에만 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쓰는 시간이 결국에는 자산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거든요. 물론 여전히 저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죠. 병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도 직장이라는 곳을 벗어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단순한 탈임상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할 것은 불확실성을 수치화하고 시나리오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수입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입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무서운 이유는 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적어보면 막연함은 사라지고 전략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작성해보세요. 이런 플랜은 단순한 백업 전략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최악의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 라는 심리적 확신을 줌으로써 지금의 불안감을 줄이고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나는 병원을 나가면 후회할까 안 할까 고민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퇴사 버튼 누르기 전 꼭 자문해야 할 3가지 질문 체크리스트와 실패 없는 퇴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인사이트를 가져와 간호사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돈, 기회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퇴사 버튼 누르기 전에 꼭 자문해야 할 3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정말 지금 병원에 당장 나와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신가요? 예를 들면 건강 문제나 심각한 윤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거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문제 말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정말 병원 자체가 싫은 건가요? 아니면 3교대나 야간 근무, 업무 환경, 같이 일하는 동료 등 특정 조건이 싫은 건가요? 이 질문은 열흘 만에 쓰고 10만 부를 판매했다는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질문인데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제1습관은 바로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부터 적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에는 하기 싫은 일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 소개된 예시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건축업이 하기 싫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싫다기보다 머리를 숙이는 영업이 싫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싫은 건 아니군요. 단지 영업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머리를 숙이는 영업을 하지 말고 고자세로 사무소를 운영해보시면 어떨까요? 억지로 영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장님은 그 이후 고객에게 고개 숙여 부탁하지 않고 고객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하러 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 현재 지역 1위 업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 하기 싫은 일 중에서도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병원 일이 전부 다 싫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이 또는 특정한 상황이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바로 마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정해졌다면 마지막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까지의 병원에서의 경험이 그 일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쌓였나요? 아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배울지 기간을 정해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던져버리면 어딜 가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지금 병원을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면 감정적인 퇴사 대신 전략적인 준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답도 얻을 수 없죠. 탈임상 할 것인가? 아님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처럼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만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좋은 면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좋은 면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의 나쁜 면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순서를 정하면 돌파구가 열립니다. 오늘은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과 실패 없는 퇴사를 위한 네 가지 준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로 지금 당장 퇴사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는지,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병원에서의 경험이 그 일을 위한 발판이 되는지 였습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퇴사를 위한 네 가지 준비 전략은 생존 자금 확보, 능력 조합과 작은 실험, 소득 다변화, 불확실성 대비 시나리오 작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분명 나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간호사이지만 병원 밖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병원 밖에서도 수익과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빠르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지금 당장 뭐라도 시작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보실 수 있도록 초간단 전자책 제작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운받아 보시고요. 지금 이 열정이 식기 전에 바로 이 세 줄을 적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변화는 쉽게 시작될 수 있어야 하고 빠르게 아웃풋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궁금했던 내용이나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